자, 시작하기 전에요. 본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시장의 낡은 상식을 깨부수는 질문,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K-바이오 역사의 길이 남을 정말 어마어마한 독점 계약이라는 호재가 터졌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가총액 24조 원짜리 거대 기업이 22%나 폭락했습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보면요, 시장은 정말 가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발작을 일으키곤 하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차가운 퀀트 데이터와 거시경제, 즉 매크로의 흐름 속에서 시장의 파도를 넘어온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이야기는 시장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알테오젠, 그 폭풍의 눈 안쪽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단순히 뉴스 몇 줄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헤드라인 밑에 진짜로 숨겨져 있는 산업의 구조, 그리고 거대한 돈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같이 추적해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의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왜 시장은 이런 명백한 호재에 패닉으로 반응했는가, 이 기묘한 역설부터 시작할 거고요. 다음으로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 ALT-B4가 왜 글로벌 제약사들한테는 그냥 신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는지 그 속사정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둘러싼 진짜 전쟁터, 바로 특허 전쟁의 구도를 한번 뜯어보고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른바 2% 쇼크라는 숫자의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딱 종합해서 우리가 실전 투자자로서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틀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K-바이오 대장주를 둘러싼 이 기묘한 역설. 도대체 그날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저 MSD와 정말 역사적인 규모의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띄웁니다. 상식적으로는 주가가 폭등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은요, 정확히 반대로 가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주가가 22% 넘게 곤두박질 치면서 시가총액 5조 7천억 원이 말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죠. 꼭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처럼 시장의 집단적인 광기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비이성적인 움직임 뒤에는요, 언제나 그 실마리가 숨어있는 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보죠. 이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 있는 기술, 알테오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ALT-B4. 이게 대체 뭐길래 이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엔진부터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SC 제형,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꼼짝도 못하고 링거 맞아야 했던 그런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집에서 딱 5분 만에 간단하게 주사 한 방으로 끝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기술입니다. 이걸 피하주사 기술이라고 불러요. 지금 화면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에 있는 정맥주사, 이거 맞으려면 4시간, 5시간씩 병원에 꼼짝없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른쪽 피하주사는요, 5분이면 끝납니다. 이게 단순히 환자 한 명 편해지는 수준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병원 입장에서는 병상 회전율이 극적으로 올라가니까 의료 시스템 전체의 효율이 개선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까지 줄여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진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 혁명의 한가운데 바로 알테오젠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술이 단순히 환자 편하고 병원 좋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요, 한 해에 수십조, 수백조 원씩 벌어들이는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 이른바 빅파마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바로 에버그리닝이라는 전략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보죠. 전 세계 매출 1위 항암제가 MSD의 키트루다라는 약이거든요. 이 약 하나로 1년에 버는 돈이 30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뭐냐면 2028년이면 이 약의 핵심 특허가 끝납니다. 특허가 풀리는 순간 복제약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매출은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특허 절벽, 패tent 클리프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알테오젠의 기술로 주사 방식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약으로 인정을 받아서 2040년까지 유효한 새 특허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0조 원짜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생명을 10년 넘게 연장시켜주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일이죠.
이게 바로 MSD가 알테오젠의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인 겁니다. 물론 이 시장이 무주공사는 아닙니다. 기존의 절대 강자, 미국의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딱 버티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다윗과 골리앗의 특허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 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기존 강자인 할로자임, 자기들 핵심 특허가 이제 곧 끝나요. 특허 절벽이 코앞에 닥친 거죠. 반면에 도전자 알테오젠의 특허는 2040년까지 아주 짱짱합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수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빅파마의 CEO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손을 잡으시겠어요? 이건 뭐 답이 거의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할로자임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곧바로 MSD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시장의 일부 투자자들은 이 소송 리스크를 걱정하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블룸버그 터미널을 딱 열어보면 명확히 나오는데 이 소송이 시끄럽게 진행되는 와중에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나 GSK 같은 다른 빅파마들이 보란듯이 알테오젠과 조단위 계약을 꽝꽝 체결해버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업계의 진짜 스마트 머니들은 이 소송을 심각한 리스크가 아니라 그냥 노이즈로 판단하고 이미 알테오젠 쪽의 베팅을 끝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의 그 미스터리로 돌아와 보죠. 이렇게나 확실한 기술적 해자를 가졌는데 도대체 왜 주가는 그렇게 폭락했던 걸까요? 시장을 그야말로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른바 2% 쇼크의 진실, 지금부터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언론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2% 로열티,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고작 2% 받으려고 그달렸어? 하면서 실망 매물을 그냥 막 쏟아낸 거죠. 근데요, 제 20년 경험상 시장은 항상 그래요. 그 빽빽한 계약서 세부 조항은 안 읽고 그냥 눈에 보이는 헤드라인만 보고 움직이는 실수를 늘 반복하더라고요. 자, 계약의 진짜 구조는 사실 이렇게 2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1단계, 마일스톤 구간입니다. 키트루다 SC가 출시되고 나서 정해진 누적 매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알테오젠은 먼저 최대 1조 3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술료를 받아요. 이게 먼저고요. 그리고 이 돈을 전부 다 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2단계인 2% 로열티가 시작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실망했던 그 2%라는 숫자는요, 전체 계약의 아주 일부, 그것도 가장 나중에 시작되는 부분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제 분석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9,500억 원. 이게 뭐냐면요, 파트너사인 MSD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공식 재무제표에 이미 부채, 즉 라이어빌리티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회계에서 부채로 잡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미래에 지급할 의무가 거의 100% 확실한 돈이라고 회사 스스로 공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 MSD 스스로가 키트루다 SC의 성공과 마일스톤 지급을 확신하고 있다는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는 없는 겁니다. 시장은 이 결정적인 숫자를 그냥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우선 펀더멘탈부터 한번 보시죠. 2025년 예상 실적을 보면요, 이건 뭐 그야말로 퀀텀 점프 수준입니다. 매출은 2배 이상, 영업이익은 4배 이상 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는 그런 제조업이나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의 수익 구조가 아닙니다. 오로지 기술 라이센스 하나만으로 돈을 버는 거의 소프트웨어 기업에 가까운 그런 압도적인 수익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변수들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촉매제로는 2026년 코스피 이전 상장이 있죠. 이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오는 수십조 원의 패시브 자금이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그리고 지금도 10곳 이상과 추가 기술 이전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도 엄청난 잠재력이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바로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이죠. 하지만 앞서 봤듯이 업계의 스마트머니들은 이걸 관리 가능한 노이즈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ADC나 비만 치료제 같은 차세대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기회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스탠스는 어때야 할까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가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털과 명백한 괴리를 만들어냈다는 것. 이럴 때 아마추어는 공포에 질려서 같이 던지지만
앞으로는 차분히 기업이 실행을 잘하고 있는지 지켜봅니다. 계약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지, 추가 계약 소식은 들려오는지 이걸 확인하는 관망적 대기 자세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전략가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라면 이 원칙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벌 수 있을까를 상상하기 전에 내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는 무엇인가를 먼저 저울질해야 한다는 것. 이번 폭락은요, 알테오젠의 기술 가치가 망가져서가 아니에요. 시장에 과도했던 기대감, 그 성급함이 스스로를 벌준 것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기술을 벌한 게 아니라 자신의 조급함을 반성한 것뿐이죠. 이게 제가 20년간 이 파도 높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얻은 단 하나의 결론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느냐, 바로 생존의 무대인 거죠.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가 이 채널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